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의 초기 증상부터 예방, 치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닌 뇌의 인지기능 전반이 점차 악화되는 병입니다. 기억, 언어, 판단력,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 등이 점차 무너지고 일상생활 수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치매는 노화로 인한 건망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망증은 식사한 사실을 잠깐 잊었다가 나중에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식사한 사실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못합니다. 즉 단순한 깜빡함이 아닌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질환인 것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나뉘며 가장 흔한 유형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0%가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기억력 저하로 시작해 점차 말이 느려지고 방향 감각이나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며 결국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일시적인 의식 저하나 감정 기복이 크고 신체 마비 증상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루이체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 파킨슨병 관련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각기 다른 뇌 영역이 손상되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고 진단 및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오는 병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와는 분명히 구분되며 일부는 조기 발병 치매처럼 65세 미만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초기에는 매우 미세한 변화로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단기 기억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한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둔 장소를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억력 외에도 집중력 저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혼동, 반복적인 질문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성격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치매는 경도 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로 분류되며 적절한 진단과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넘어가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커지고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본격화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길을 잃는 일이 생기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착각하거나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지며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피해망상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때로는 물건을 훔쳐갔다며 의심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에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음식물 삼킴에도 문제가 생기며 대소변 실금,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상태로 악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전적인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자는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과 단절되며 몸의 기능들도 점차 정지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치매는 기억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삶 전체의 기능이 점차 무너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짐은 단순히 환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까지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가족병이라 불리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심리까지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운동, 사회적 교류와 두뇌 활동은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살펴보면 지중해식 식단이 대표적인 예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통곡물 등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 설탕 섭취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과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운동은 우울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곧 치매 위험을 낮추는 긍정적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 읽기, 바둑이나 장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글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은 인지 능력을 자극하여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 줍니다. 심지어 하루의 친구나 가족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 활동은 위축되며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집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치매 안심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치매 예방은 특별한 약보다도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꾸준히 실천하면 뇌 건강은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아직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치매 진단은 보통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루어지며 문진과 가족 면담을 바탕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 MMSE, CDR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혈액 검사와 뇌 MRI, CT, PET 등 영상 검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을 파악하고 알츠하이머형인지 혈관성인지 혹은 다른 종류인지 정확히 구분합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 등의 약이 사용되며 이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증상 악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단, 이 약들은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지 치매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진 못합니다. 또한 우울증, 불면, 불안, 공격성 등의 행동 심리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도 병용됩니다.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정기적인 상담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약물 치료는 인지 재활 훈련,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원예 활동, 회상 요법 등이 있으면 이는 기억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해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특히 환자에게 익숙한 물건이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회상 치료는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되며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은 보호자와 가족의 역할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약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질환이며 가족의 이해와 인내, 꾸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악화될수록 환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의 따뜻한 지지와 안정된 환경 조성이 핵심 치료가 됩니다. 치매는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버거울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치매 지원 제도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곳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치매 조기 검진은 물론 진단 후 관리 상담, 가족 교육, 자조 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지 강화 교실이나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증상 진행을 늦추고 중기 이후에는 간호사 작업 치료사가 개별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관리법을 안내해 줍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 교실도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보호자가 환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배우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도 가능합니다. 가족끼리 겪는 감정 소모와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면 의료비 감면과 본인 부담금 경감,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 간호,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를 위한 치매 스트레스 상담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서비스도 있으니 너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과 연계한 배회 감지기 보급, 지문 사전 등록 제도, 인지장애자 위치 추적 시스템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겨내기 위해선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치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치매는 혼자 이겨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조기 진단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관심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지킴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